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 프로농구, 그러니까 이제 97년에 시작됐죠. 그 여자 프로농구가 지난 11월 5일에 개막을 했는데 관중들이 얼마나 모일까? 여자 프로배구는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또 이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또 배구협회 회장이 뭐 사과문까지 발표했는데도 관중이 꽉꽉 차고 있어요. 시청률도 더 높고요. 아주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역시 우리나라 스포츠 팬들은 그런 거 관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자 프로농구가 지난 5일 개막을 했고 또 서대문구청 농구팀이 전국체전에서 지난 그 목포에서 104회 전국체전에서 우승 거두면 우리나라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서대문구청에 카퍼레이드 하겠다 그러는데 우승 못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창수 감독 전화 연결해서 여자 프로농구 농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원한 농구인 박현숙입니다. 영원한 농구 그러면 전설이지 뭐 박창수 감독 하면은. 네. 아이고 그래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요즘에는 그 이제 전국체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모든 시즌이 저희는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렇죠. 여자 농구팀은 예. 네, 끝났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지금 휴가 중입니다. 아, 선수는 휴가 중이고 네네. 이제 실업 대회는 언제 있죠? 이제 내년 아마 5월 중에 이제 실업연맹 대회라고요. 예. 네, 그 대회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 1년에 그 실업 대회는 몇 개 대회가 열립니까? 실업연맹 대회 있고 종별 선수권 대회가 있고 이제 전국체전이 있고 해서 큰 대회는 이제 3개가 있고요. 아, 3개가 있군요. 네네. 그거 외에는 뭐 친선 대회라든가 뭐 국제 친선 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뭐 각 팀마다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건 3개 대회가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 지난번 그 목포에서 했던 104회 전국체전에서 우승 거두면은 그 카퍼레이트 하겠다고 이렇게 이성원 청장이 참 그 이 농구에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드문데. 참. 아유, 정말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그 농구단을 이제 창단하고 예. 어쨌든 이성원 구청장님께서 구단주이시긴 하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지나칠 정도의 관심도는 예. 아마 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되고요. 네, 그렇죠. 저희 서대문 농구단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기도 하고 아주 행복합니다. 맞아요. 저도 네네. 오랫동안 체육기자 했지만 이성원 청장 같이 그렇게 그 스포츠에 특히 농구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분이 드물어요. 네, 뭐 한 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하긴 그래. 사실은 그 서대문구청이 창단된 지가 3월 26일인가 그렇게 창단했잖아요. 그렇죠. 네, 한 6개월 됐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네네. 카퍼레이드 한번 하자고요. 네네,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요. 예. 지금은 열심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지난번 전국체전의 첫 번째 토너먼트가 강팀하고 맞대결 했잖아요. 어떻게 이제 강팀인 그 사천시청 우승팀하고 첫 게임이 돼가지고 네. 이제 많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뭐 승패를 떠나서 좀 그동안 배운 만큼만 좀 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네. 배운 만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더 못 해주더라고요. 야, 왜 그럴까? 굉장히 제가 그 감독으로서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서대문구청에서 버스 대절해서 또 응원까지 갔나요? 아유, 당연하죠. 이성 구청장님께서 직접 오셨고요. 그 외에 응원단들이 또 와서 응원해 주시고 그랬어요. 직접 이성원 청장이 그 자기 아는 사람한테 전화로 같이 가자고 동료를 하고 그러는 걸 내가 보고 야,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맞습니다. 없어요. 네. 응원에 보답을 못한 게 항상 죄송스럽습니다. 선수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네, 지금 알고 있겠죠. 뭐. 예, 선수 몇 명이죠, 지금? 지금 현재 8명이거든요. 아유, 그거 안 이제 되지. 농구의 엔트리는 어쨌든 12명이기 때문에. 그럼. 네, 청장님께서도 언제든지 12명 그 선수를 채워라. 예. 네, 그렇게 또 뒷바라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내년 이제 계획에서는 12명을 꽉 채워서 12명. 훈련해서 예.
네, 우승 목표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트리가 12명이지만 사실 13명, 14명, 15명까지 있어야 뭐 부상당하면은 이렇게 그럼요. 하잖아요. 그런데 네, 8명밖에 맞습니다. 안 되니 엔트리도 안 되니 그거 되겠어요? 응? 네, 아, 그렇게 5명이 말이에요. 주전인데. 네, 이게 참 저는 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스포츠가 위축이 됐는지 모르겠어. 무슨 어? 말이에요. 일단은 또 실업팀이나 프로팀에 가기까지의 이제 밑에 이제 예, 어쨌든 바닥이 좀 잘 탄탄하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데 또 뭐 옛날로 하면 저희가 그 뭐 초, 중, 고를 거쳐서 실업팀에 갈 때까지의 그 예. 단계가 굉장히 아, 탄탄대로였는데 그럼요. 지금은 실업팀이나 프로에 가기 위한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예. 밑에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에서는 고등학교 팀이 여자 팀이 3팀밖에 안 됩니다. 아하.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거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정책이 잘못돼서 그래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그걸 쭉 오랫동안 체육기자 하면서 왜 저런 정책을 쓰지? 아, 뭐 엘리트 스포츠 필요 없다 그러고 국외선양 필요 없다 그러고 그 운동하려면 뭐 공부 다 하고 나서 운동하려면 어떻게 공부 다 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수들이 막 팀이 이중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아이 이건 있을 네, 수가 없죠. 어디다가 뭘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부터도 이제 선수들한테, 학생들한테 혼돈스럽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면은 가슴에 태극기를 단다는 아, 자체부터가, 그럼.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부담감이고 영광스럽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이 국가관이 많이 떨어져 있고, 선수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국위선양을 해서 정말 나라를 대표해서 메달을 딴다, 그 영광을 누린다는 그런 생각이, 전에에 비하면은 너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게 제가 김광선 복싱의 뭐 올림픽에 네, 금메달 김광선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선수들은 그 실업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봉급 많이 받으니까 적당히 그저 봉급 받고 그렇게 네,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하지 네, 않는다. 그리고 훈련을 네, 좀 시키려고 그러면은 뭐 선수 권리니 뭐 이런 거래 가지고 진정서도 네. 내고 그런다고. 그러니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헝그리 정신이라고 해서 정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안 하면 안 되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많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요즘에 선수들은 모든 여건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그렇죠. 그죠? 좋잖아요. 운동 예. 잘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바로 어떤 재활이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떤 자기가 명예를 꼭 얻어야 되겠다, 이거 꼭 가져야 되겠다, 이런 정신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정말 말씀대로 나는 나만 잘해서 연봉 잘 받으면 돼. 네, 그게 돈이 따르는 그 정신이 먼저 우선이다 보니까 네. 좀 희생을 한다던가 예. 아니면 꼭 내가 이걸 책임감을 꼭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다짐이 많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지난번 항저우 아시아 경기 대회 때 배드민턴의 그 안세영 선수를 전 보고 놀랐어요. 저는 그런 선수를 좋아합니다. 참 나이가 21살밖에 안 된 선수인데 네네. 중국 선수와 그 중국 선수가 대단한 선수인데 그 오른쪽 힘줄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결국은 금메달 따내는 불굴의 정신. 네네. 아, 저는 감동했어요. 많은 분들이 네. 정말 이제 보기 드문 예. 그런 선수고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든 선수들이 그런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는 너무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정말 옛날에 제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코트를 누비면서 뛸 때 뛰어서 그 메달을 땄을 때 그 기쁨 그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야, 네. 그때 뭐 사실 그 84년 이 상해 LA 올림픽하고 상해 네, 아시아 농구 선수권 대회 때 박찬수 감독 감기 걸려가지고 그 헛소리 막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저는 그때 사실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아니었지. 나는 죽어도 코트장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그런 마음을
선수단에 들어갔거든요. 금메달 땄잖아, 적지에서. 네네, 그래서 우승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그 정말 그 전반을 엄청나게 지고 후반에 결국은 그때 당시 최애영이라는 선수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선수의 석점짜리 뭐 골 넣고 그런 정신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게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나라 여자 프로농구가 이제 97년에 시작돼서 지난 11월 5일 개막을 했어요. 5개월 네. 이제 대장정에 들어갔는데 작년에 역시 아산 우리은행이 이제 거기에 위성호 감독이 사실은 위성호 감독은 참 그 국가대표로도 유명한 그 국가대표 감독도 했지만은 선수 때는 이렇다 할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저도 몰랐던 선수였어요. 맞아. 근데 참 이 감독은요 대단한 감독이에요. 네, 정말 어우 네, 손- 대단한 감독이기 때문에 우승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 제가 그 이 지금 아산으로 이제 갔은 지금도 아마 숙소는 아마 그 서울에 있죠 성북동 네, 서울 장이동에 있어요. 장 제가 가서 특강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특강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위성우 감독이 굉장히 감독으로서는 엄격한 감독이에요. 거기에 네. 선수들이 다 따라와요. 네. 근데 그래야 되거든요. 지난 5일에 부산 BNK의 감독도 그 박정은 감독이죠. 박진자 씨 네네, 좋게죠. 그렇습니다. 그 연장 정권 때 74대 70으로 결국은 그 아산 운행이 간신히 이겼는데 네. 그 우리나라 여자 농구도 굉장히 평준화된 거 아닌가요? 어때요? 많이 이제 프로화되면서 이제 많이 평준화됐다고 하는데 연장전에서 예. 팀인 우리은행이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력은 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죠. 이 김단비라는 우리가 박찬수 선수 걸출한 스타가 있듯이 김단비라고 하는 선수가 32점에 리바운드 17개, 어시스트 10개, 트리플 더블을 결국은 기록했단 말이에요. 김단비 선수라는 또 이렇게 그 해결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우리은행이 그런 접전 끝에 이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박찬수 감독이 쭉 선수 생활을 하면서 재능도 이제 자기 본인 선수 자신도 도리어 지금 사실은 이 프로 농구 선수들을 보면은요, 네. 어떤 재능이나 재량이나 모든 여건 속에서 보면은 다들 잘하고 있어요. 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움이 게 있다면은 네. 이번에 사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가서도 네. 동메달을 따지만 동메달에 저 역시 그렇고 우리 지금 현재 여자 농구 선수단들도 그렇고 네. 만족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동메달 네. 동메달 저는 따냈어요. 정말 그만큼 해놨고 그런 경험을 하고 한 선배로서 저는 지금도 후배들한테 항상 그렇게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목표는 금메달이다. 그럼 당연한 얘기죠.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여자 농구가 1등이다. 예. 또 어떤 선배로서 내가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저는 동메달 따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금메달. 네, 그래서 동메달 갖고 기뻐하고 여기에 만족해하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예. 항상 선배들이 해놓은 아시아에서는 무조건 우승 최고의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말고 네. 계속 저는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보면 이 농구 선수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또 대표 선수가 되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그럼요. 정말 대한민국 여자 농구의 어떤 최고의 팀으로 할 수 있게끔 네. 정말 최고의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에보다 모든 여건이 좋고 좋은 선수라고 제가 평을 하면은 예. 뭐가 부족한지를 잘 알고 이 선수들이. 그렇죠.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정신력이거든요. 예. 네.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가관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준다 그러면은 좀 더 나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항상 저는 후배들한테 바라는 마음이 그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후배들은 선배들이 얘기하면 라떼라며요. 그래요? 라떼라고 그러고
듣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된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저희가 다닐 때 박신자 선배라는 걸지가 선배가 있었기 그럼요. 때문에 또 그런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지금까지 전 농구장에 이렇게 있는데 밑에 후배들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한테는 피부로 많이 느끼고 눈으로도 많이 보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 지난번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이제 끝나고 이기흥 대한 그 체육회장이 바로 항저우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선수들의 정신력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의 대표 선수들이 우리가 그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우리가 42개 금메달로 그 중국, 일본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잖아요. 네. 일본이 이제 금메달만 52개를 따냈어요. 네. 정신력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경 회장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정신력이 옛날과 다르다. 네. 우리 해병대 극기 훈련을 나부터 가야 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네. 굉장히 동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지금도 방송하고 지도자들을 만나면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네. 옛날에 그런 선수들이 가졌던 정신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야, 제가 이제 저도 공감되는 이야기고 생각인데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여기 감독으로서 선수들하고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요? 제가 다 훈련도 그렇고 그 위에 선생님들이 가르친 대로 다 했고 네. 그만큼 그 훈련 결과가 있으니까 팀 성적도 낮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항상 되새기면서 선수들한테 훈련할 때도 그렇게도 해보고 또 조절도 해보고 또 그렇게도 해보고 강약을 조절해서 하는데 예, 예, 예. 조금 강하게 하면 선수들이 그 다음날 다 환자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왜 어디 다쳤어? 언제 다쳤어? 다친 게 아니라 감독님 너무 운동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저 놀라웠어요. 이야, 우리 네, 시청자들께서는 이게 그만큼 약해진 건가요? 그런데 체력 훈련이나 뭐 아이들이 선수들 이제 몸 관리나 이런 것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저희 실업팀에는 저희는 최고의 치료 기계가 있고요. 예, 예. 정말 선수들을 관리하는 트레이너도 있고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네, 감독이 지시한 대로 훈련 열심히 하라고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거를 못 이기고 감독님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아픕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사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힘듭니다, 최 기자님. 예, 뭐 저는 그런 거를 박창수 감독한테만 듣는 게 아니라 감독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시대가 바뀌어서도요. 자기 몸은 자기가 해야지 누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요. 예? 제가 지금 이 52년 방송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아직도 목소리가 옛날 목소리 그대로 가지고 계시네요라고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보내올 때 네. 그냥 내 건강을 그냥 되는 겁니까? 저도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 우리 세포에게 많은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아프지 않고 방송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선수들도 훈련을 열심히 해야만 성적이 나는 건데. 그럼요. 이런 점에서 참 이성훈 청장이 얼마나 그렇게 해주는 네. 구단주 없어요. 없어요. 네, 너무 잘해주십니다. 너무 잘해줘서. 네. 하여튼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기가 땀을 흘려야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예? 네. 분명한 정말. 대가가 있고요. 그럼요. 네.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정신적으로도 예.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모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렇죠. 박찬수 감독한테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참 감독하기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힘들어도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달에 있어요? 대회가? 네, 내년
시작으로서 시작이기 때문에 예, 예, 이제 동계 훈련 잘 하고 예, 그다음에 하여간 잘 다듬어서 네. 네, 우승을 목표로 해서 하여간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정체전이 여수에서 열리는데, 최 기자님 네. 저기 김해에서 해요 내년에. 아, 김해인가?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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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김해에서 하고요. 예. 농구는 사천에서 하고요. 아, 사천에서 오고. 김해라구나, 김해. 여수가 아니라. 김해예요. 예, 김해. 예, 네, 하여튼. 105회는 105회 5회예요, 105회. 정무체전. 105회 정우체전에서는 서대문구청 여자 농구팀 박찬숙 감독이 이끄는 여자 농구팀이 꼭 금메달. 네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네네. 아, 지금까지 박찬숙 서대문구청 감독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